국민참여재판 준비할 때부터 사실 제 가족들이나 아니면 저희 소속 변호사에게 이 재판에 지금 목숨 걸었다, 내 인생을 걸고 이 재판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실제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었어요. 자, 안녕하세요. 정성원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국민참여재판인데요. 제가 약 2주 전에 국민참여재판을 2일에 거쳐서 하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저도 국민참여재판을 사실 처음 해봤는데 하면서 느낀 점이 너무 많고,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국민참여재판을 곧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나 국민참여재판을 준비를 해야 되는 변호사분들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이제 말 그대로 국민이 참여해서 재판을 하는 건데, 우리 이 배심원제는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미국에서는 배심원들이 결정하면은 그게 곧 결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배심원들이 결정을 해도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고, 배심원들의 의견에 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세하게 배심원들에게 판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되는 의무를 질 정도이지,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미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도 이 배심원들의 의견을 재판부가 마냥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에선 제일 중요한 절차입니다. 국민참여재판과 일반 재판이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적으로 이제 형량이 높은 합의부 사건, 그러니까 형사사건에서 합의부 사건이라고 하면은 판사가 3명 있고요. 판사가 3명이란 말은 그 사람의 범죄가 중대해가지고 3명이서 판단해가지고 중한형을 선고하게 되는 그런 재명들만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국민참여재판으로 할지 일반 재판으로 할지 이 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다 좋다는 게 아니고, 국민참여재판에서 형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지른 범죄를 시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판사님들한테만 설득하는 게 나을까? 그거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성범죄였고요. 사촌 오빠가 사촌 동생을 이렇게 성폭행한 그런, 그렇게 썩 외부에서 봤을 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한번 설명을 구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국민재판 참여를 할까 말까만 약 1년 정도 재판을 5번 했습니다. 결국은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했는데요. 약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재판 끝날 때까지 한번 끝장 재판을 해보자 라고 하고, 15일, 16일 검사, 변호사, 판사, 배심원 7명 전부 다 일정 싹 비우고 재판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절차가 이제 일반 재판과는 좀 다른데요. 제일 다른 게 뭐냐면 배심원입니다. 이 배심원이 저한테 유리한 사람들로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대로 검사 쪽에 유리한 사람들로 채워지면은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심원 선정이 정말 중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배심원 선정에만 며칠이 걸린다고요. 일단 이 배심원들을 그날 한 100명 정도 예비 명단을 제가 봤습니다. 보면은 남녀노소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이 선호도를 사실은 분류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60대 이상은 걸렸습니다. 왜냐? 이 1박 2일의 재판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좀 연로하신 분들은 이 재판을 이어나가고 내 말을 집중 있게 들어주기 힘들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40대에서 50대는 저는 좀 선호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은 40, 50대 분들은 인생의 경험이 많고 사건을 좀 복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 젊은 여성인데요. 성범죄에서 이 젊은 여성은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리스크란 말은, 장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젊은 여성분들이 여성의 거짓말은 여성이 진짜 잘 잡아요. 그래서 성범죄에 꼭 이 젊은 여성을 기피할 필요는 없고, 이 젊은 여성들이 의외로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이 성별로 배심원을 선정하는 거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정도 생각만 가지고 이제 배심원들한테 질문할 거 한 10개 정도만 들고 가서 배심원 선정 절차에 이제 참여를 했어요. 딱 7명이 이제 제비뽑기로 뽑혔어요. 여자가 5명, 남자가 2명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는 전부 강간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여성 배심원들 5명 전부가 당연히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이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실제 강간의 정의는 폭행을 해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강간이라고 하는데, 동의가 없는 성관계에 대해서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입법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여성들이 여성이 동의만 안 하면 그건 무조건 강간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단호한 호소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검사는 속으로 웃으면서 기피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한테는 기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여성분들이 비동의 성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대로 뒀다가는 현재 강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제 의뢰인에게 좀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제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안 했냐면, 이거는 일반 시민의 생각이고 내가 결국은 이거를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구나, 내가 설득을 구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러면 설득할 자신이 어차피 나는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별로
별로 중요하지 않겠다 생각을 했고요. 제가 기피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판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 자기가 국민참여 재판을 하면서 배심원 선정 이렇게 빨리 되는 경우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배심원 선정 저는 꼭 유리하게 할 필요 없다. 불리하게 해서 그거를 바꿔내는 그런 드라마를 한번 연출을 해봐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대로만 하지 마십시오. 배심원 선정 절차가 오전까지 이루어지고 이제 오후에는 제일 중요한 증인신문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범죄에서 사실 피해자가 내가 이런 식으로 성폭행을 당했어요 라는 이 진술이 대부분 유일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자의 증인신문이 정말 또 중요한데요. 피해자가 모순되고 우리가 사회통념상 생각할 수 없는 행동, 발언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게 이제 변호사 역할이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2차 가해라고 해가지고 피해자들한테 좀 강하게 이렇게 변호사가 질문하는 게 조금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평등한 싸움이 아니고 피해자한테 조금 유리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한테 내가 대놓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는 이날이 유일합니다. 이 증인신문이 정말 중요하다. 피고인신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이제 증거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을 종결하고 최후 진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피고인신문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증거를 쫙 요약을 해줍니다. 왜 이 재판을 내가 기소를 했고 왜 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반박할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이 증거 조사, 이때 반박할 기회를 정말 잘 활용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변호인의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능력, 토론 능력이 있나, 순발력이 있냐, 그런 것들을 변호사 본인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국민참여 재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최후 진술. 최후 진술도 역시 PPT 발표를 하게 되는데, 검사도 PPT 발표하고 저희도 이제 PPT 발표를 했어요. 국민참여 재판 준비할 때부터 사실 제 가족들이나 아니면 저희 소속 변호사에게 나 이 재판에 지금 목숨 걸었다, 내 인생을 걸고 이 재판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실제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었어요. 최후 진술을 하면서 그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 피고인 재판 받는 친구 고등학생이거든요. 그 감정에 동화가 되다 보니까 최후 진술하면서 너무 목이 메어서 진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울면서 다 했습니다. 저도. 어쨌든 그런 감정을 배심원들이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참여 재판에 있어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이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자, 그 다음 배심원들이 이제 토의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배심원들이 이제 만장일치가 나오면은 그 의견을 그대로 내는데, 이 7명의 배심원들이 만장일치가 안 나오면 판사님이 들어가서 중재를 좀 해요. 그래도 만장일치가 안 나오면은 다수 의견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배심원들 토의하고 배심원들 결론 내고, 그 다음 그 결론을 듣고 재판부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4시에 이제 재판이 끝났는데 5시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결론 나왔습니다. 5시 반쯤에 선고할 테니까 들어오세요. 딱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깨달았어요. 아, 무죄 나왔구나. 만장일치 무죄구나. 가서 결과를 들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7명 전원 만장일치, 피고인 강간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결론, 배심원 전원 일치 무죄, 재판부 무죄 내서 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엄마는 이제 엉엉 울면서 집에 들어왔고, 저도 약간 찔끔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제가 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제가 진행했던 것들이나 느끼는 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영상으로 남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것이고, 어쨌든 오늘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제가 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이런 순서대로 진행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무죄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간단히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중간중간에 디테일들이 더 많아요. 그걸 얘기하려면 제가 사건 내용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명 정도까지는 얘기는 하지만 사건 내용이 뭐다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 있거나 아니면 나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뢰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 댓글에 적혀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